안녕하세요. 미스케롯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서 실무 중에서 벌써 이제 중반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정 및 출장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 비서과에서는 이렇게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뭐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서 실무 안에 일정 및 출장 관리가 들어있긴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비서과에서 한 학기 내내 학습하는 과목 중에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세 시간 안에 어떻게 끝내볼까? 네, 사실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어쨌든, 네, 들어가 보죠. 형광펜을 좀 켜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일정 및 출장 관리 중에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원래도 비서 시험을 볼 때 들어가 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일정 관리 원칙이 2021년도 신규 출제 범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일정을 일정 관리표 어떻게 할 건지, 계획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만 나왔다라고 하면, 요번에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게 순서를 이제 내가 결정하고 설정하고 계획 세우고 요런 부분들이 시험 범위로 신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월간 계획을 짜요. 그러면은 일정 조율이 불가능한 확정 업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일정 조율이 가능한데, 웬만하면은 바꾸지 않아야 되는 업무를 우리가 확정 업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업무를 우리가 협업 업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 조율이 가능하거나 내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써놓지 않았지만, 혹시 만약에 이제 일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이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을 때 누군가에게 이제 위임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유동 업무로 이제 업무 자체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업무가 나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순서에 맞게 내가 이제 만약에 결정하거나 설정하거나 계획 세우지 못한다면 굉장히 일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 업무를 먼저 기록해요. 그 다음에 적합한 시간에 협업을 끼워 넣어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유동 업무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업무, 협업 업무를 했는데 내가 시간이 남지가 않아. 그럼 우리가 유동 업무가 남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위임하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겠고, 그리고 이제 주간 계획은 요일별 신체 리듬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신체 리듬이라고 한다면 내 신체 리듬도 리듬이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들이 이제 내 대표와 내 상사와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신체 리듬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통화라든가 잡무가 굉장히 많죠. 마치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이 굉장히 몰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에 월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오전이 좀 더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병원에 월요일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낀 거야, 두 번이나. 이틀이나 끼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주말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월요일날 바쁜데, 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화라든가 잡무가 집중돼서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가급적이면 잡무 처리에 좀 전념을 하거나 신체 리듬에 맞춘 적절한 업무 배치 능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신체 리듬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냥 월요일에 월요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병이 있고 너무 힘들고 또 쉬고 나서 또 직장도 가기 싫은 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너무 월요일부터 좀 과중한 업무에 대한 배치를 하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벗어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요일 날은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회의가 많아요. 뭐 주간 업무 보고 회의부터 시작해서 임원 회의도 있고,
내가 꼭 그 자리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회의를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힘든 날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업무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 수요일 괜찮아요. 너무 괜찮은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업무 리듬이 올라가니까 요때를 좀 공략해가지고 중요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일일 계획도 따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3개 정도의 항목으로 나눠서 중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일이 있어. 이건 누구한테 넘길 수 없고 내일 하게 되면은 기한 자체가 정해져서 절대 말도 안 되는 그런 업무가 있겠죠. 그 업무를 잊고 그 업무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일, 오늘 웬만하면 그냥 해야 되는 일, 내일 해도 무방하다라기보다는 첫 번째만큼 긴급도가 높지 않은 일이 두 번째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처리하는 일 있잖아요. 시간이 나면 처리하는 일, 그리고 내가 어디서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도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는 왜 정하는 거냐면, 분명히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냥 해도 되는 일이 있는데, 그냥 해도 되는 일을 했다가 시간을 막 낭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 끝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업무를 내가 끝낼 때마다 목록에서 지워 나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업무가 한두 개 정도라고 뭐 친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체크를 안 해도 뭐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겠지만, 업무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업무를 쫙 써놓고 하나씩 지워 나가요.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원의 일정을 체크해서 일정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의 일정을 체크해서 일정 수립하는 걸 좀 볼 텐데, 개인 일정, 그 다음에 공적인 스케줄을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개인, 이제 사실 일정 관리라고 하면은 임원의 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비서 개인의 일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원하고 계속 코어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임원 개인의 일정, 그 다음에 비서 일정을 할 때도 어쨌든 간에 내가 잡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비서의 또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계획표라든가 뭐 스케줄러가 단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임원의 일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안에서 해야 되는 조직 안에서의 공적인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근 일정을 바로바로 우리가 반영해 주는 것이 좀 현명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 부서가 있어요. 비서실 안에서 이제 업무가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부서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공유라든가 보고 방법을 좀 다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고 내용에 따라서 대면 면담, 그 다음에 전화 보고, 서류 보고, 그 다음에 이동 시간을 활용한 보고, 뭐 여러 가지의 보고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 방법 자체를 좀 다양화시키면서 임원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밑에 나와져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했을 때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기 전에 수첩이 있어요. 저희는 그 수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바로바로 들었을 때 요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작성해 놓고, 요거는 저희 대표님 글씨였죠. 대표님 글씨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2008년도라고 써 있어요. 2008년도. 지금 2021년도니까 되게 오래됐죠.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그 글씨를 좀 잘 안 보이게, 이건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이래저래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일정에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 태블릿이라든가 뭐 이런 전자기기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이제 전자문서 관련해서 결제가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시기예요. 굉장히 옛날 같죠.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업무를 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들도 활용함과 동시에 이 수기로 작성하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관리하는 거 예시로 해서 제가 했던 거 좀 보여드렸고요. 비서 업무일지. 비서 업무일지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제 책을 보시면 그 업무일지에 관련된
그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림은 가져오지 않아서 책에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업무일지를 읽는 사람이 작성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읽는 사람이 이거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네,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태를 서술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구어체로 얘기를 보통 하게 되죠. 그런데 구어체, 말 그대로 이제 구어체에 가까운 서술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구성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라고 하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명확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기재하게 되고, 비서의 전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재해도 상대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지만 전문 용어를 나만 아는 거를 내가 기재를 해도 혹은 말을 해도 상대방은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고 싶은 거지 너의 똑똑함을 알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약을 하지만 상대방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게 좋아요. 왜? 읽는 사람이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업무일지 양식이에요. 업무일지의 양식은 회사의 특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형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유롭게 구성하더라도 작성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꼭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성자 정보, 그 다음에 업무 보고, 그쵸? 종료 업무가 뭔지, 그 다음에 미종료 업무가 뭔지,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업무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종료하지 못한 업무의 추후 진행 일정, 그쵸? 이게 궁금하잖아. 이게 종료를 해야 되는데, 종료가 안 됐다.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자가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 일지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업무 진행사항을 좀 전달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장기적인 진행사항, 장기가 있고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빨리 끝날 거고, 요거는 지금 현재 종료가 되지 않았던 게 이거를 내가 업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미종료 업무로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장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됐다. 그쵸? 요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당일의 업무 처리 현황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기재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미진행 업무 같은 경우는 따로 기재하셔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할 필요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의 당일에 이제 지시사항이 있죠. 그런 부분들도 기재를 하셔가지고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기재하셔서 업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업무일지에 관련된 예시 그림은 이제 책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표 작성하시는 거랑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네, 사실 요 그림도 다 넣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 이제 많아질 것 같아서. 나는 포인트만 보고 싶은데 그림까지 막 이러실까봐 그림 안 넣으려고 했는데, 또 너무 책에 있는 거를 제가 또 PPT에 넣지 않으면, 여러분들 강의할 때 넣지 않으면 이거 뭐 중요한 거 다 빼고 뭐 이런 것만 하네 이럴까봐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일정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년에 걸친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이용하게 되는 일정표 형식이거나 아니면 1년간에, 그쵸? 그래서 그래프라든가 상황표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현재 달성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장기 일정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했어요. 뭐 막 많이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1년으로 일정표를 대충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돼서 나중에 종료가 되는 거, 대략적으로 이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그럼 요거에 맞춰가지고 옆에 또 따로 하는 거예요. 옆에 따로 이렇게 써서 중요 시점 8에 어떤 일이 있는데 중요 시점 10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 뭐 요런 부분들로 하면서 달성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간, 이거는 매년의 정기 행사라든가 뭐 임시 행사, 그다음 회사 내 일정, 뭐 이런 부분들을 기록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전년도 말까지 작성해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캘린더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캘린더랑 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죠? 이거는 뭐 별도로 제가 이게 어떤 일정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연간 일정표에 포함이 되고, 월간 일정표를 좀 볼게요. 네, 세 번째로는 월간 일정표인데,
매월 작성하는 거예요, 매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고, 뭐 회의, 뭐 방문객, 출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을 오전하고 오후로 구분하고 시간 장소가 결정된 경우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화이트보드에 월간 일정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중요하죠. 비공개 일정은 절대 기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월 말까지 작성해서 임원한테 보고한 다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첩에 달별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월간 일정표고요. 혹시 책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제 그림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연간으로 되어 있는데 월간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 일정표. 주간 일정표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그쵸? 일주일간의 일정을 기록하는 일정표예요. 그래서 전주의 마지막 근무일에 작성해서 임원한테 보고를 하고요. 수정사항을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의, 출장이라든가 행사 일정, 그 다음 방문객 이런 부분들을 요일별 시간별로 구분해가지고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색이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중요도에 맞춰가지고 색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경우, 뭐 보통인 경우, 낮은 경우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항목을 쓰신 다음에 여기는 보통 뭐 색깔, 그 다음에 항목을 쓰신 다음에 여긴 낮은 색깔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주간 일정표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일 일정표. 이거는 하루 단위죠. 그래서 방문객이라든가 행사라든가 회의 뭐 이런 부분들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일 일정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세한 부분까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참고사항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적는 거예요. 그래서 1일 일정표 작성하실 때는 비서가 임원 퇴근 전에 다음 날의 일정표를 작성해서 임원한테 보고하고 수정이라든가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날, 그 당일이 됐을 때, 그 당일이 되셨을 때 그때 어제 확인했던 거랑 변경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6번의 방문 일정표. 방문 일정표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기관이라든가 뭐 이해관계자들 방문이 많은 임원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임원인 경우에는 방문 일정표를 별도로 만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방문 일정표는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내방계 관련돼가지고 그 방문하셨었을 때 그때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방문 일정표를 넣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실질적으로 원래 비서가 업무를 할 때 방문 일정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데 안 넣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펜이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펜이 이게 노란색으로 켜져 있으니까 이게 안 보여요. 마우스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한번 그어봤습니다. 지울까요? 잠깐만요. 지우고 시작을 해보죠. 지우고 펜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스마트 일정표. 스마트 일정표가 중요하죠. 요즘에 다 이제 스마트 일정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일정표에 대한 것들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문서화돼가지고 되는 일정표들은 거의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일정표는 일일 일정표의 이제 일종이에요. 그래서 중요 일정을 휴대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되는 스마트 기기의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선라이즈 캘린더나 뭐 일반 선라이즈 똑같은 건데 이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데스크탑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전자 캘린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 요때쯤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팀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OS X나 뭐 윈도우, iOS, 뭐 안드로이드, 웹브라우저 다 사용이 가능했었던 선라이즈 캘린더. 그래서 일일 일정표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투두리스트. 사실 지금 현재 아주 많은 투두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사실 저는 찌는 투두리스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리스트라는 게 가끔씩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뭐 일정 관리를 하는 어떠한 좀 상징적인 단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투두리스트 앱 이런 거 치시면 투두리스트 진짜 앱이 애플리케이션에 뜨는 게 아니라 투두리스트를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 뜨게 되죠. 하지만 저는 찌는 진짜 투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생산성 앱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언어는 뭐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영어나 뭐 중국어, 일본어 다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료로도 이제 사용을 하지만 추가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제 돈을 좀 내신 다음에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한 14개 정도 되는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사용자의 작업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위 작업이라든가 뭐 미리 알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파일 첨부, 공유 뭐 이런 부분들 뭐 다 가능한 부분들이고, 뭐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을 많이 하시는 뭐 그런 부분이고,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매우 또 직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 작업이라든가 프로젝트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생산성 자체가 굉장히 향상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대부분의 생산성 앱들이 가지고 있는 뭐 라벨 기능이라든가 필터 기능 뭐 이런 부분들도 투두리스트에서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에 뭐 아사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사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아사나 같은 경우도 뭐 작업을 뭐 추적을 한다든지 프로젝트 만들고 작업 할당하고, 약간 그 우리나라에 그 잔디라는 앱이 있어요. 잔디라는 앱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앱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잔디라는 앱이 그 아사나 앱을 보고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아사나 앱을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한글로 이게 지원이 안 되나 보다. 이게 영어로만 지원이 되는 거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앱 자체가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글 지원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면 좋으시기 때문에 아사나에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 잘 아시는 아웃룩, 그쵸? 아웃룩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 네, 구글 캘린더. 뭐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일정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일정 관리 도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보시다시피 신규 출제 범위입니다. 신규 출제 범위라서 전에도 출제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거 조르테 정도, 네, 조르테 정도 나왔고 아웃룩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떡하니 이제 신규 출제 범위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본격적으로 내보겠다는 얘기죠. 문제를 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하나 의문이 뭐냐면은, 일정 관리 도구가 되게 많아요. 진짜 되게 많은 수준이 몇백 개, 몇천 개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중에서 도대체 뭘 낼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출제자의 뭐 의사에 따라서 네, 문제를 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출제 범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일정한 도구부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구글 캘린더입니다. 구글 캘린더 서비스에는 태스크가 제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G 태스크, 그 다음에 G 태스크, 뭐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 메뉴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하게 되면 구글 캘린더에 할 일을 날짜별로 표기를 할 수 있고, 이 기록된 게 투두 앱을 이용해서 동기화가 가능하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리멤버 더 밀크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할 게 뭔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처리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할 일 기록할 때는 마감이라고 함께 해당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있죠. 그런 부분들 이제 기록하는 것이 좀 용이하게 되어져 있는 게 리멤버 더 밀크. 그 다음에 진짜 유명하죠. 에버노트. 그쵸.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뭐 PC라든가 아니면 맥, 그쵸. 스마트폰, 아이패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관된 거 확인하기 좋다는 거,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설치해둔 에버노트 이용하게 되면 내가 회의실에서 화이트보드에 메모한 거, 노트에 필기한 거, 뭐 이런 거 촬영해가지고 에버노트에 기록이 가능하죠. 그리고 음성 녹음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기존에 굉장히 유명했고 처음에 시작됐었던 앱들인데 실질적으로 요즘의 앱들은 이런 기능들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신규로 들어오는 이제 신생도 있지만 기존에 잘 나가던 그쵸 기존에 원래 계시던 그쵸 원래 계시던 그런 앱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좀 고전적인 앱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터넷 캘린더 서비스예요. 인터넷 캘린더 서비스. 요거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뭐 다음, 뭐 구글, 네이버 뭐 이런 데서 이제 인터넷 캘린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에 설치한 앱하고도 동기화가 되죠. 그리고 이제 PC에 설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잔디 같은 경우는 요즘 대세예요, 대세. 뭐 여러모로 대세인데 요거는 이제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이제 그런 메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이 잔디 같은 경우는 토스 아시죠? 토스. 그래서 토스 랩이라는 곳에서 운영하게 되는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업무 협업 툴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생긴 게 2014년도 여름에 제가 알기로 이제 설립이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목적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쵸?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나 팀별로 그룹 채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좀 관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파일 공유를 하거나 뭐 관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외부 서비스 연동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용이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협업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상도 받았어요. 표창을 아마 받았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료 버전을 2017년도 그쵸 17년도쯤에 유료 버전도 출시를 좀 했었고 요거는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만 얘기를 하면은 CJ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무신사 그 다음에 뭐 넥센타이어 아니면은 뭐 LG CNS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거를 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기 잔디에서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검색 기능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검색 기능이 또 그렇게 용이하진 않다. 또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잔디에서는 자기들이 좀 약간 좀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이 다른 데랑 좀 다르다 얘기를 하는 게 어떠한 히스토리도 우리는 3초 내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를 좀 약간 캐치프레이즈로 사실 내걸었죠. 그래서 뭐 파일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로더라든가 아니면 파일 형식, 뭐 대화방, 뭐 기간, 뭐 이런 거 이제 필터를 좀 조합을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메시지 검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화방에 참여할 때 이제 메시지라든가 파일에 대한 히스토리가 남아 있어서 뭔가 업무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없고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즐겨찾기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잔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 드라이브 기능을 당연히 제공을 하죠. 그래서 잔디 드라이브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서 클라우드 저장소로 바로 이동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멤버라든가 협업을 관리하는 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픽이라고 해서 주제별 대화방이고 그 다음에 멘션이라고 해가지고 대화방 안에서 특정 멤버를 지목해가지고 대화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일 댓글이라든가 뭐 공유라든가 또 외부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팀원을 이제 탈퇴를 시키거나 뭔가 삭제 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뭐 접근 권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서비스를 연동하는 것도 좀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존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를 연동해가지고 정보 수신이 돼요. 그래서 그룹웨어라든가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뭐 ERP라든가 이런 이제 레거시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구글 캘린더라든가 드라이브라든가 뭐 드롭박스 그쵸? 이런 부분들처럼 다른 서비스에 대한 연동도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키워드의 뉴스를 잔디로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 클리핑 업무, 비서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뉴스 클리핑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PC나 모바일 다 이런 데서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직장인에게도 잔디에 대한 협업 툴이 중요하고, 그리고 비서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툴이 잔디가 되지 않을까, 잔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잔디에서 저에게 뭘 주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편해서. 그리고 이제 6번은 분더리스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전적인 사실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할 일 관리 서비스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사용하기 쉽고 코멘트라든가 리스트 공유가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다 끝나게 됐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비서실무 100제 중에 49번 문제예요. 그리고 일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2급의 1번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지금까지 1급만 풀어드려가지고 같이 풀어가지고 2급도 한번 살짝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진 일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즘 PC와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전자 일정표를 사용하는 상사와 비서의 증가로 언제 어디서나 일정을 확인하고 수정하기가 수월해졌다. 네, 이거는 적절하죠. 두 번째, 정기적인 행사와 비정기적인 행사를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고 체계화한다.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경우라도 일정은 변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정은 빈틈없이 관리하여야 하며 상사에게는 항상 최종 일정을 알려드려야 한다. 이거 어때요? 네, 보고 가고. 그리고 4번. 일정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비서가 많은데 다이어리는 보통 1년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사용 후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 보관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네, 아까 제가 다이어리 보여드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답이에요. 물론 이제 일정 기간 수준을 떠나서 저는 10년 이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관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업무했을 때도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사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1번, 2번, 4번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이 왜 적절하지 않냐? 3번이 정답이죠, 우선. 왜냐하면 일정이 제가 변동될 수 있는 일정과 그렇지 않은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일정이 변동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부터가 우선 틀렸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상사한테는 최종 일정을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 뭐예요? 중간중간에 상사랑 체크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쵸? 체크를 하셔야 된다. 변동된 일정이 없는지 전날 보고하고 그 다음날 또 1일 일정표라든가 이런 거 보고할 때 전날하고 달라진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체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확인을 했고 중간에 일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사에게는 항상 최종 일정을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중간 체크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변동사항이 있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사가 무슨 되게 친절하게 와서 자기 일정 변동을 얘기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예요? 3번.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 다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학습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 캐롯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